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12월 15일 시네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88,000불이죠. 88,000불을 지금 뭐 지지하느냐 아니면은 저거를 뚫고 다시 내려가느냐의 문제인데, 요거 지금 차트 분석하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좀 있네요. 뭐가 있냐면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 들어보셨죠? 지금 일본의 금리가 0.5%입니다. 현재 30년 동안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 요번에 12월 18일, 19일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이게 이제 요번에 기사가 좀 떴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전체 시장 흐름을 또 좌지우지하느냐?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0.25% 일본에서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일본이 쌌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나라에서 일본에서 돈을 빌립니다. 금리가 싸니까 빌려서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 채권이나 주식에다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그 비중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나 미국 주식 쪽이 한 60% 되고, 뭐 크게 나눠 봤을 때는. 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단기든 장기든 투자한 걸 회수를 해서 일본에다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에다 투자했던 간에 어, 투자금을 회수를 해서 일본 금리 인상한 거에 대한 그 몫을 다시 넣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액의 0.25 이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돈 1,000만 원을 빌리고 1억을 빌리는 게 아니라 금융권에서 몇백, 몇천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산타넬리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수요일, 목요일, 18일, 19일을 얘기를 하니까 금리 결정이 일본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게 유력하다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비트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하고 이더도 영향이 있냐? 무조건 영향이 있죠. 아마 충격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비트나 이더가. 그래서 지금 비트 예전에 한번 10월 달 걸 한번 볼게요. 10월 10일 날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때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었었죠. 이때 뭐 폭락 아닌 폭락을 그냥 했는데 결론은 반등을 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저점을 하나 또 만들어냈습니다. 저점을 하나 만들어냈고 올라갔다가 이 저점을 깨면서 예, 전체적으로 흐름이 확 밀렸는데, 요때의 차트 요거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10월 10일 날 이후에 요 차트와 지금의 차트가 조금 비슷해요. 물론 폭락한 건 아니지만 그림을 보면 좀 비슷합니다. 저점을 확 찍어놓고 8만 불까지 비트가 그죠? 다시 반등을 해서 8만 3천까지 찍었다가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8만 9만 3천 대까지 9만 4천 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8만 7천 8만 3,700짜리죠. 일본 저기 뭐야 그 비트. 그럼 8만 3,700짜리를 다시 깰 수 있느냐? 깰 수 있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가면 8만 불은 무조건 온다고 봐야 되고, 8만 불 역시도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깨지면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엔캐리 트레이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미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국채 그 주식도 팔아치워서 그죠? 팔아치워서 어 청산을 하게 되면
시장 흐름이 조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번 주죠. 그러니까 조금 멀리 봐야 됩니다. 오늘 단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하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롱 포지션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은 숏 포지션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은 지금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9만 불 자리 있죠? 지금 한 2만 불 정도 더, 2천 불 정도 더 올라와야 되는데 9만 불 때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거기서는 숏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고 단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롱보다는 숏 타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미장이 시작하고 나서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흐름이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인데 뭐 솔직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거다라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 결정이 있는 뭐 수요일 날 그죠? 일본은 우리나라 시간하고 뭐 1시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오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예, 엔캐리 청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비트는 9만 불 선에서 매도, 그러니까 숏 중심으로 가져가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4시간 캔들을 보더라도 아직 하방 마지막 신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세 번째 터치하는 자리거든요. 88,100짜리. 이 자리는 제가 지우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 자리를 위협을 합니다. 근데 이 여느 때 같으면 이 자리를 찍고 이렇게 긴 꼬리에 달고 양봉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양봉으로 나오고 여기서 조정하고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4시간 캔들 기준으로 어중간하게 꼬리는 달기는 했지만은 어중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터닝을 하는 모양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꼬리를 길게 달고 몸통으로 양봉이 나오면 조정이 끝났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은 할 때까지는 일단 뭐 내밀어 두고 그래서 위쪽에서 4시간 오더블럭이 하나 얘가 있습니다. 위쪽에 9만 불 자리에 있기는 한데 이 자리에서 숏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캔들도 잠깐 볼까요? 촘촘하게 내려왔네요. 아주 촘촘하게 내려왔어요. 그죠? 뭐 주말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을 거라 생각은 하긴 했는데 어제 밤부터 좀 밀렸습니다. 저녁 때서부터 계속 밀려서 지금 88,000불 초반대까지 깨졌었죠. 일시적으로 깨졌다가 87,500불 라인을 만들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롱 위주보다는 숏 포지션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나스닥의 전체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트는 그렇고 이더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더는 한번 상방으로 한번 갈 준비를 하다가 또 꺾였습니다. 꺾였는데 이더 마찬가지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더도 왜냐면 여기 전저점이 하나 또 깔아놓은 게 있는데 이 전저점 자체가 3,000불 깨는 자리죠. 2,900불 초반대입니다. 3,000불이 아니라. 그럼 결론은 3,000불을 깰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3,000불이 깨지면 2,900불 라인 초반대까지는 내려온다. 근데 이제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 다행인데 이 자리를 지지하지 않고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일단 전저점이 크게 보면 2,600불 초반까지 있거든요. 이 자리까지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 그죠? 충분히 하방으로 약간 밀릴 수 있다. 뭐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비트는 7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얘기인 거고 CG 쪽으로 우리가 지지 저항을 봐야 되는데 그러게요. 지지 저항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본다면은 2,600불까지 이더는 그리고 비트는 8만 불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으로. 비트 8만 불까지 내려오는 데는 약 10% 정도 돼요. 비트 그 퍼센테이지로. 그죠? 예, 여기서 8천 불 빠지는 거니까 약 한 10% 정도 빠지면은 8만 불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뭐 비트도 5% 두 번 빠지면은 10%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뭐 금방 빠질 수도 있고 영향력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모르겠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핫 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또 반등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밀린다. 어쨌든. 근데 지금 왜 또 그럼 별로 안 좋으냐? 지금 시기에 안 좋은 이유가 딱 하나가 또 더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하고 맞물리는 딱 하나가 뭐냐면 유동성 부족입니다. 유동성 부족.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올라갈 만한 유동성이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비트나 이더, 뭐 다른 알트코인은 제외하더라도 비트나 이더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지금 현재 ETF 자금이거든요. 근데 ETF 자금이 예전에는 역사적 고점 찍기 바로 전에는 뭐 하루에 뭐 1억 달러가 들어왔네, 얼마가 들어왔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ETF 자금이 지금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유동성 부족하고 엔캐리 청산하고 맞물려서 시장에 약간 충격파가 던져질 수 있으니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 주를 좀 멀리 본다 그러면은 롱타점 위주보다는 숏타점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고점을 일단은 비트는 90까지는 보고 있고 반등을 한다면 90K까지 못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은 할 수 있는데 단기 반등도 여기도 3,100불 3,100불을 올라서면은 얘네가 끝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더도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얘네가 하방으로 내려갈 때 그냥 그 조용히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올라가는 척을 한번 하죠. 올라가는 척을 했다가 그 다음에 냈다 뺍니다. 다시 한번 쭉 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해서 이게 다시 상방 터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방 터닝을 하는 그 기점은 전고점을 뚫어야 돼요. 여기를 전고점으로 이 고점을 뚫고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3,135불 정도 라인 정도 되네요. 만약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섰다가 그죠? 올라서는 척 하다가 그대로 빼는 거죠. 2,900불까지는 뺍니다, 이게. 3,000불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2,900불까지는 빼니까 쇼타점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뭐 정보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적인 문제죠. 국제 금융사의 문제긴 한데 반드시 엔캐리 청산이 되면은 돈을 빌려서 다시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팔아서 다시 메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뭐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도 들어갈 수 있죠. 하기 때문에 요번에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일본 금리 인상에 관련된 내용을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인덱스 선물 솔직히 비트나 이더는 인덱스는 아니에요. 그죠? 개별 종목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인덱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인덱스 선물이라고 하는 주가 지수, 나스닥이든 뭐 다우지수든 미국의 지수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들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는데 이들은 유동성이 풍부해요. 하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폭락을 하거나 폭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트나 이더는 조금만 대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 크게 흔들린다라는 거는 하루에 5% 이상 10%까지도 뭐 빼든지 올리든지 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정도면 저점이겠지 해서 롱보다는 숏타점 위주로 요번 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또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조금 더 판단을 더 잘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잠깐 한번 보죠. 나스닥도 오늘 시간에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조금 밀리는 듯 합니다. 금요일 날 좀 많이 밀렸죠. 금요일 날 좀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전체 시장 흐름은 상방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방 쪽으로 약간 좀 더 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볼 때 롱 타점 위주보다는 숏 타점 위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반등을 하면은 숏 타점 위주로 보시기 바라고, 이번 주에 그 관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합 정리를 해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 일본의 금리 인상 여부를 여러분들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되게 조금 심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제 시장이 조금 변하고 또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또 다시 짜거든요. 보통 보면은 4, 4분기 마감을 하고 내년 이제 1, 4분기를 준비하면서 보통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던지고서 다시 새 판을 짤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요번에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단타 위주로 조금 짧게 짧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타도 롱 타점보다는 숏 타점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뭐 추워졌다가 또 약간 조금 개는 듯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CG 쪽으로 뭐 날씨가 춥거나 덥다고 해서 트레이딩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머리를 좀 맑게 하냐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맑은 정신으로 또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좀 달려가야죠. 오늘은 솔직히 아침에 진입할 자리는 없어요. 아침에 진입할 자리는 없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쇼타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들어갈지를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올라오면은 비중을 많이 실는 것보다는 한 10%에서 20% 비중을 실어서 전체 시장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투자하는 데는 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이 확신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 분석을 잘 하셔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또 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에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나는 오늘 좀 별로다 그러면은 약간 오늘은 주간장은 패스를 하고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9만 불대로 만약에 비트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저는 쇼타점에서 한번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고 자세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전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녁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